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운명의 갈림길 도전, 사람 생명 볼모로 장난치지 마, 캘리포니아 산불 재난지역 선포 후 재난지원금 거절,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대선 부정투표 소송 트럼프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바이든 표 부풀리기, 불법 투표와 개표 등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내부 고발자의 진술과 기술 지원 사원 멜리사 캐론이 바이든 표를 최대 8번이나 개표기에 다시 넣어서 바이든 표를 부풀렸고, 빈 투표용지를 관리들이 바이든 표로 만드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 내용 등 수많은 부정투표 증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해 부정선거 결과를 뒤집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말이죠, 이러한 부정투표를 파헤치겠다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입니다. 솔직히 제가 바이든 쪽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부정투표를 파헤친다는 것은 어느 쪽이든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보장도 돼 있고. 그런데 여기서 체크를 하나 좀 해보시자고요. 현금 계수기 아시죠? 은행에서 현금을 세어내는 계수기. 그 계수기조차도 요즘에는 돈을 세는 과정에서 의조지폐가 있으면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계를 작동을 멈추게 하고 직원이 멈춘 상태의 지폐를 꺼내서 확인을 다시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정도의 기술까지 현금 계수기가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수많은 고위직 정부 직원을 선출하는 투표용지 개표기가 같은 투표용지를 여러 번 넣어도 개표된 투표용지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개표된 투표용지를 다시 모아서 그 개표기다 또 집어넣었어. 근데 이게 구별을 해내지 못해. 거절을 안 하고 그냥 계산을 해나간다는 거야. 요즘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과 같은 감정 표현이 가능한 알고리즘까지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말하자면 이 알고리즘 기술보다도 투표용지 개표기의 기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도된 내용인데요. 미군 특수부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이틀이란 회사의 서버를 압수하고 부정선거 자료를 분석하여 움직일 수 없는 물증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수 언론들이 보도했어요. 자, 그런 말이죠. 트럼프 측 소송 변호사 측이 지금까지 발표한 정보를 가지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 압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군의 특수부대 군인이 독일과 같은 거대한 주권국가, 이 나라에 들어가서 민간 기업이나 시설을 직접 수색하고 자료 압수를 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독일은 주권국가가 아니죠. 미국의 식민지죠.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전쟁 중에 점령을 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식민지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독일이 아프간처럼 미국하고 전쟁을 하거나 뭐 이러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우방 국가잖아요. 근데 우방 국가에 미국 군인, 그것도 특수부대가 들어갔으면 무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장을 한 특수부대가 가서 어떻게 민간 기업에 대한 수색을 하고 압수를 해요? 민간 기업을 수색하고 압수하는데 무장한 특수부대 군인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 기업에는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가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맺을 필요가 없지. 만약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 그럼 일본 정부 또는 사법기관에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한국에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들어가서 마구 휘젓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잡아갖고 데리고 한국을 가면 되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부정선거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다니 법원의 판결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백악관 주인이 결정될 것이고 이 사건이 상당히 엄중한 거니까 다른 한쪽은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흙탕물 속에 있는 미국 정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코로나19에 관한 건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사망으로 미국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재의 정부에서는 더 이상 셧다운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주정부별로 시간제 셧다운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보면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이달 11월 안으로 적어도 주별로 풀 셧다운이 다시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파이자하고 모더나에서 90%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죠.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빛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백신을 보급해야 되겠죠. 뉴욕주는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주보다도 약 1000명 이상이 많은 하루에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무슨 어깃장인지 뉴욕주에는 백신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유가 어찌 되었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는, 정치 딜을 한다는 것이 저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죽는 거 아니냐는 공포 속에 있다가 훌륭한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볼모로 정치적인 딜을 한다는 거, 이건 아니죠. 이건 정치인,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사상 두 번째로 큰 산불이라고 합니다. 2020년 8월 현재 캘리포니아주 전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이 560여 곳이었습니다. 소실된 임야만 100만 에이커, 아니죠, 410만 에이커까지 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정부, 즉 트럼프에게 산불 재난지원금을 요청을 했어요. 2020년 10월 15일 재난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데요. LA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구호기금 요청을 묵살하고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주 자체로서는 안 되고 타주에서 지원, 주변의 약 10개 주에서부터도 인력 지원과 장비 지원을 받고 캐나다에서도 소방 장비 및 인력이 지원됐어요. 근데 같은 미국에 있는 연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 당시 캘리포니아 주 산불 때문에 피해난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소방대원이 9,000명 이상이 동원됐습니다. 산불로 전소된 면적이 410만 에이커에 달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적어도 3억 4,600만 달러 정도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정하는 전화를 했겠죠. 지원을 해달라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그래 알았어 지원해 줄게 앞으로 까불지 마 이러고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에는 이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체류자 그분들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그리고 탈환경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밉상 아니겠습니까? 연방정부에 협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연방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으면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볼모로 재난지원을 한 해 만에 하는 것이 과연 큰 정치인인가?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릇이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트럼프 지지를 하는 분들 좋습니다. 지지하는 거. 그런데 그 반대편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죠. 거기다 육두문자를 쓰고 쌍욕을 해가면서 댓글을 다룬들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굉장히 쇼가 많다.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많다. 그런 다음에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내가 언제 그랬니?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정치가의 주장을 구별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서로가 판단을 해보자 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